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요즘에 캄보디아 관련해서 취업 사기 관련한 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10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던 게 있어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회사에 취직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이젠 열심히 신입사원이니까 열정 가득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원들은 좀 공감할 수 있을까요? 369라고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이제 좀 퇴사를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게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저도 신입사원 때 그런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그게 딱 9개월쯤에 왔었던 것 같은데, 뭐 일적으로나 그냥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근데 뭐 주변에서는 많이 도움을 주기도 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많이 힘들었던 시기에 제가 다니던 그 직장에 동갑내기 좀 더 오래 다닌 친구가 있었어요. 네, 뭐 성별은 여자고. 근데 이제는 그 친구가 되게 저를 어, 조언도 많이 해주고 일도 많이 도와주면서 제가 좀 많이 의지를 하게 됐던 친구인데, 물론 뭐 이성적으로 좋아했던 건 아니고 이제 곧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도 알고 해서 그냥 술 친구, 그냥 직장 동료 이런 식으로 제가 힘들었을 때 되게 많이 도와줬던 친구였어요. 근데 계속 이제는 힘들어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는 음, 제가 느끼기에는 술자리를 좀 여러 번 가졌을 때 제가 이 일이 힘들다는 내용의 주제로 한 네다섯 번 그쯤에 저한테 이제는 남자친구가 일하는 회사에 그럼 너도 한번 일해볼래? 라고 다른 직업을 이제는 저한테 추천해줬죠. 근데 저는 그때는 사실 그만둘 생각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회사 선배로서 좋아하는 그 친구가 어, 되게 진심 어리게 얘기하는 그 모습에 저도 고맙기도 하면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당시에는 어떤 말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는 회사에서 이제 메신저를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됐어요. 그 여자애가 계속 이제 남자친구의 그 직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냐 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한 번 들었을 때랑 두 번 들었을 때 지금 계속 듣게 되니까 저도 이제 그 직장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이 일이 너무 힘든데 다른 일을 추천해 주는데 그것도 제가 좀 이 회사에서 믿고 따르는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니까 뭔가 좋은 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직장을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무역업이면 나는 그 관련한 전공은 아닌데 나는 그 일을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친구니까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마련해 줄 수 있는 거라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얘기를 했죠. 난 그런 관련된 자격증도 없고 무역 일을 하는 게 전혀 뭐 감도 안 잡히고 잘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했죠. 이게 거절의 의사보다는 추천해준 친구에 대한 어떤 좀 정중한 정중한 거절이네요. 거절은 맞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일이니까 막상 가더라도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얘기를 했던 거는
똑같은 말이긴 했어요. 너는 특별히 그런 건 전혀 다 상관없고 그냥 갈 수 있다. 남자친구가 거기서 꾀칙책이 있고 내 소개로 가는 거니까 너는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해도 되고 일도 단순한 전산 처리 정도로 하는 거여서 부담감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당연한 질문이죠. 급여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들으면 좀 터무니없을 수 있지만 10년 전에 기준으로 이제는 3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6개월마다 50만 원씩 올라간대요. 급여가. 그런데 이게 최대치 금액에 기준이 없대요. 그러니까 계속 일하면 일할수록 월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되게 저한테는 좀 되게 좋게 느껴졌나 봐요. 일이 힘들지 돈이 막 그렇게 급하거나 했던 건 아닌데 일도 쉬우면서 돈을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많이 솔깃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고민을 이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바로 가겠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일을 했어요. 일을 이제는 그래도 적응해야지. 그래도 어렵게 들어왔는데 열심히 다녀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그 힘든 걸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었을 때 또 이제는 술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 친구랑 또 술을 마시면서 이제 또 이 얘기가 나오게 되고 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 알겠다, 가겠다라는 대답까지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가겠다고 한 거는 이제 제가 선택한 거죠. 근데 이제는 이거를 이제 혼자 알고 중국에 가는 거는 안 되잖아요. 제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친구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 있고 이렇게 좋은 제안이 있어서 중국이란 곳을 가게 될 것 같다. 무역업이라고 한다. 그 친구 말로는 3개월에 한 번씩 일주 정도 휴가도 준다고 한다. 계속 중국에 있을 것 같진 않고 가끔씩 와서 너희들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월급은 이렇게 되고 무역업이고 이런데 나 이제는 퇴사하고 중국 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는 뭐 조언을 물어보고자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 상황은 기억하기에 저는 아예 확정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친구들한테 통보식으로.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만히 두지 않죠. 제가 어떤 성격이라는 거를 누구보다 좀 더 자세히 알 거니까 바로 듣자마자 그런 곳이 어디 있어 말이 안 되지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좋은 데를 왜 걔는 안 갔대? 라는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는 의심 어린 이제는 좀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은 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할 거 없는 것 같아. 그 친구 되게 괜찮은 친구야 라고 이제 저는 더 오히려 친구들을 안심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많이 걱정을 해서 친구들이 이제는 요청했던 내용들을 그 여자애한테 뭐 명함을 요청한 것도 있었고 회사 연락처를 요청한 것도 있었고 했는데 곧장 바로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 답변을 이제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서 이제는 보여줬을 때 친구들이 이제 열심히 구글링을 해줬었나 봐요. 근데 이제 막 전화도 오고 했었는데 구글에 전혀 회사가 조회되지 않는다. 뭐 어떻게 중국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땐 제가 뭐에 홀렸는지 오히려 막 그 여자애를 대변하면서 중국이 얼마나 넓은데 회사가 다 나올 수가 있겠냐. 명함도 있고 안전한 것 같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히려 저는 더
감싸주었죠. 이제 거의 확정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그 친구가 아예 이제 항공권도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비자를 끊으래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지금은 잠시 비자가 풀렸지만 비자가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비자를 끊는데 조금 특이했던 게 관광 비자를 끊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일하러 가는 거였는데도 그 짧게 짧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끊으라고 해서 그것도 그냥 조금 의아하긴 했죠. 근데 이제는 뭐 수습으로 가는 걸 수도 있고 제가 얼마나 오래 일할지 모르니까 그런 비자를 잠깐 끊는 건가 싶기도 해서 일단은 그렇게 끊고 항공권도 편도로 끊어줬어요. 뭐 어차피 올 때는 올 때는 알아서 그때 끊어줄 거니까 갈 때만 끊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일단 그런 거는 알겠다라고 했죠. 근데 너무 막 급작스러운 되게 빠름이었어요. 제 기준에 엄청 빨리 준비를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당시에는 내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을 했죠. 정말 많이 홀렸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기존에 지금 다녔던 회사에 이제 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회사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려고 라고 하니까 그 여자애가 되게 정색을 하면서 회사 퇴사를 왜 얘기하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니까 당연히 얘기해야지 라고 하니까 넌 어차피 그 회사에서 그만두면 지금 중국 가서 돈 많이 벌 건데 굳이 왜 퇴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다시 안 올 거잖아 라고 하면서 퇴사를 얘기하는 거를 되게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퇴직서를 적는 걸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거 좀 도리인데, 회사의 도리인데 당연히 그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완강하게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아. 넌 어차피 거기 가서 돈 많이 벌 거고 여기 올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왜 그렇게 그만둔다는 얘기를 해. 그냥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그 회사에 계속 다니는 그 친구인 거예요. 아니, 지금은 다니는 건 모르고 제가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는 계속 열심히 다니던 친구가 이제 그 회사에 이제 퇴사하는 저한테 얘기해 주는 얘기죠. 퇴사를 한다고 굳이 왜 말을 하냐. 그래서 근데 그때는 또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했어요. 어차피 이제 그만두면은 여기 그 회사가 어차피 제 회사가 안 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퇴사한다고 한들 다시 올 수도 없을 뿐더러 다시 올 이유가 있을까? 난 어차피 거기서 돈 많이 벌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말 없이 그만두게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 항공권 날짜가 정말 그 당일이 되었고 그냥 이제는 비행기 떠나는 그 날까지 오면서 아예 뭐 전 회사에 대한 어떤 퇴사 말은 전혀 없었고 그렇게 해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중국 대련을 가게 됐죠. 뭐 가게 된 과정은 짧긴 해요. 뭐 짐 같은 거는 아예 새롭게 제가 막 이제는 조금 모았던 몇백만 원으로 중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옷이나 뭐 신발 이런 걸 많이 다 거기다가 사고 생활용품들 그래서 캐리어에 이제 꽉꽉 눌러 담고 그리고 뭐 저한테 조언 아닌 조언이 중국 이불은 질이 안 좋으니 이불을 사와라 라고 해서 제가 덮을 이불도 크게 해가지고 사왔죠. 이제는 그것도 들고 가고 근데 그 출국 전날 그 여자애가 저한테 부탁한 게 하나 있긴 했어요. 좀 의아한 부탁이었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면 이제는 남자친구한테 줄 노트북을 건네주래요. 그래서
중국에도 그래도 아무래도 중국도 가정교육가 굉장히 잘 돼 있을 텐데 굳이?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뭐 부탁하는 거니까 이제는 제가 중국 가는 그 인천공항 가기 전에 그 여자애가 사는 청라 쪽으로 가가지고 지하철 개찰구에 만나서 노트북을 건네받고 잘 가라 라는 얘기도 듣고 이제는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죠. 제가 그때 처음 그렇게 혼자 비행기를 탄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의 시간을 뭐 여유있게 2시간을 와야 된다? 이런 건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출국장에 그냥 사람들과의 어떤 약속처럼 거의 그냥 여유있게 1시간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1시간 전쯤에 도착한 것 같아요. 인천공항을. 그런데 이제는 그때 기준에서 입국 심사를 하고 뭐하고 짐 이제는 하고 하는데 탑승 수속을 딱 마친 시간이 비행기 출발 시간이었던 거예요. 너무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앞에 있던 분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동하면서 딱 그 면세점 문이 열렸을 때 제 이름이 엄청 울리더라고요. 제 이름 엄청 찾으신 거죠. 지금은 이젠 그게 엄청 민폐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첫 비행기여서 막 저라고 하면서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여자분이 그때 제가 탈 탑승구가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문이 열리면은 맨 왼쪽에 에스컬레이터까지 내려가면서까지 타야 되는 탑승구 아시죠? 거기까지 가야지 탈 수 있었던 곳이어서 그분이 구두까지 신었는데 저를 데리고 거기까지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를 타게 됐죠. 아마도 마지막 하늘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게 타지 말라는. 근데도 이제는 기어코 전 탔죠. 대련공항이 한국에서 정말 가까워요. 거의 제주도 가는 만큼 정말 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도착했고 남자친구, 그 여자의 남자친구에 대한 얼굴이나 사진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좀 키가 크고 등치가 크다라는 얘기만 들었고 그 남자친구는 저를 알고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때 뭐 항공권 이런 걸 만들 때 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를 알고 저는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공항에 도착하고 나왔죠. 나왔는데 두리번 걸었을 때 딱 봐도 뭔가 저 친구들이겠다라고 생각하는 딱 그 실루엣에 어떤 그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2명? 한 명은 등치가 크면 남자친구였고 한 명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2명이 있어서 제가 이제는 조금 쳐다보게 되니까 그 친구도 이제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고 그냥 바로 차를 탔어요. 차를 탔는데 가는 중에도 되게 어색하긴 했죠. 대련이란 곳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되게 삭막했거든요. 조금 가보지도 않은 북한 느낌? 색채가 되게 빨갛고 글씨체가 되게 막 예스럽고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그런 공항 자체가. 그런 곳에 이제 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엄청 덩치 크더라고요. 진짜 말한 것처럼 키도 엄청 크고 덩치도 크고. 그래서 공항에서 느꼈던 위압감과 그 친구를 보면서 좀 뭔가 주눅듦 그걸 느끼면서 오는 통에 제가 좀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조수석에 앉히고 그 친구들은 2명은 뒤에 앉고
그렇게 안고 갔는데 한 명은 조선족이었더라고요. 근데 뭐 친구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인상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는 중에 그 친구들이 이제 대화하는 걸 저는 그냥 조용히 들었거든요. 근데 뭐 일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전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제가 이제는 노트북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캐리어를 싣고 이불을 싣고 할 때 지금 공간이 없어서 노트북은 제가 따로 조수석에 들고 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는 조금 대화가 딱 멈췄을 때 제가 이제 노트북을 건네줬었죠. 노트북을 딱 건네주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 그때 뺏기지만 않았어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을 왜 뺏기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애도 그니까 그때 되게 좋았는데 그때는 집도 좋았어. 그러니까 아,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뺏기지 마서도 좋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에 어떤 겪었던 일이 안 좋았었던 뭔가 있었는데 그 뺏겼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뭐 어떤 사고를 쳤었나? 라는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 지낼 숙소라고 하면서 그곳을 도착했고 되게 정신없이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짐 풀고 뭐 돌아볼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집이 엄청 넓었다라는 기억만 남고 그냥 얼른 나오라고 해가지고 밥을 사주더라고요. 밥, 뭐 술 그냥 계속 사줬어요. 오후에 일찍 도착했는데 늦은 저녁까지 사줘서 저는 여기 환영식을 되게 근사하게 해주는구나. 되게 저는 좀 처음에 호감이었어요. 그래서 음, 그렇게 첫날은 정신없이 지냈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되게 취한 상태에서 숙소에서 잤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딱 일어나니까 이제 저의 첫 출근 날이었어요. 보니까 제 방이 되게 근사하더라고요. 뭐 앞에 뭐 바다도 보이고 해서 되게 좋은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저만의 착각을 가지고 이제는 씻고 이제는 출근할 준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나갈 준비 다 하고 거실로 향하는데 집이 되게 넓어서 복도가 꽤 길었거든요. 근데 복도를 향하는 그 길에서 뭐 꼴꼴 하는 뭐 박수 소리가 나고 뭐 이런 소리가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이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출근 전에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미리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잠이 없구나. 어제 술 다 같이 많이 마셨는데 미리 거실에서 뭐 경기 같은 걸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저도 거실에 딱 왔는데 이제는 그 남자친구죠. 그 남자친구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는 덩치라고 할게요. 그 덩치가 저를 보면서 왔어? 이제 앉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보게 된 그 광경이 어, 제가 진짜 정신없이 도착하고 짐 풀고 했던 게 맞았던지 이제 거실을 아예 못 봤거든요. 거실이 어떤지도 아예 그 넓은 거실을 현관을 거쳐서 가는 건데도 그냥 바로 직진으로 해서 가서 그런지 거실을 아예 생각도 못 했는데 컴퓨터가 엄청 많더라고요, 거실에. 거기가 직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좀 실망을 했어요. 지낼 숙소가 곧 직장이면은 이게 뭐 재택근무 느낌인 건가 싶으면서도 좀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일단은 그냥 뭐 직장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앉았죠. 그리고 나서 앉은 저한테 바로 한 얘기가 스포츠 좋아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도에서 들려오던 그 이제는 뭐 경기 소리를 하면 소리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 친구들이 스포츠를 좋아하겠구나. 그러면은 제가 또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래도 이제는 같이 지낼 친구들이니까 좀 나도 어느 정도 좀 알아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경기 같은 것도 이제는 보고. 근데 딱 그 말을 하니까 어, 야구는 좋아하는데 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축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축구도 그냥 볼 줄 아는데 볼 줄은 당연히 알겠죠. 근데 자세히는 몰라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막 어제 즐겁게 술 마시던 아이와 다르게 좀 표정이 좀 정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실망스러운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알려주면은 나 그냥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잘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아, 일하려면 이거 자세히 잘 알아야 되는데 너 막 리그 다 알아? 뭐 세네갈 뭐 이런 거 다 알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알게 라고 했죠. 그때는 속마음으로는 무협업이랑 스포츠가 뭔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그래서 일단 뭘 알려주려고 막 하길래 제가 그럼 나 노트 좀 갖고 올게 노트에다가 좀 메모 좀 할게 해서 필기도구를 갖고 왔죠 또 딴에. 그래서 이제는 알려주는데 뭔 사이트에 이제 경기를 입력하는 업무래요. 그래서 이게 무료급인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죠. 당시에 저는 진짜 세상 물정 모른다는 거를 친구들 통해서도 많이 많이 들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불법인지 진짜 아예 몰랐어요. 하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일단 이제는 그 사이트에 이제 경기를 입력하면 된다라고 첫날은 그렇게 단순하게 알려주면서 일을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서 뭐 둘째 날에는 갑자기 다른 뭐 달팽이? 뭐 이상한 뭐 어떤 게임들을 알려주면서 이런 경기를 보고 제가 경기에 이긴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된대요. 그래서 경기에 이긴 사람들 돈을 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뭐 이틀째 그렇게 일을 또 알려주고 근데 3일째가 됐었던 날이에요. 어, 그 사이트가 되게 특이했던 게 사이트가 되게 숨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하면은 제가 그 카카오톡에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 그 사이트 주소를 이제 알게 돼서 이제 회원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입금할 계좌를 또 따로 알려줘야 되고 그럼 계좌를 또 입금하면 저희가 또 충전해 줘야 되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3일째 됐던 동안에도 저는 이렇게 부여급이 왔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 뭐 직업은 다양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상하긴 했는데 어 거기서 되게 이제는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이 있었는데 간신히 이제는 게임하다가 좀 따긴 했어요. 예를 들어 뭐 1,000을 잃었는데 한 800을 땄다 이 정도? 그러면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덩치가 저한테 주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지 마? 이 사람 지금 돈 땄는데 왜 주지 마? 그럼 돈을 어떻게 벌어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비켜봐 이러면서 그 사람을 탈퇴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어이없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냥 걔가 막 이제 진두지휘를 하면서 막 탈퇴 처리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탈퇴 처리하면 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근무 형태를 말했는데 이제는 어,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일을 알려주는 그 잠시 동안은 한 오후까지 같이 있다가 10시부터 제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그 친구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2교대로 24시간 일을 하는 거였죠. 처음에 그 근무 시간 알려줄 때도 이 도착할 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 12시간 좀 빡센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뭐 급여가 나쁘진 않으니까 그 일이 뭐 쉬운 편이니까 경기 입력만 하면 되니까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는 저한테 인승기를 해주면서 그 3일째 때 좀 아닌 행동들을 보이니까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날 그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잃었던 사람이 돈을 잃었던 사람 그리고 탈퇴된 사람이 아마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아이디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사이트 알려주고 계좌를 알려주고 했을 때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이제 저 혼자 이제 있을 때 자기가 잃었던 돈을 다 내놔라. 안 그러면 너네 계좌를 내가 막겠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로 이제는 그 친구를 깨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옆에도 이 일을 하는 조선족 여자 두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조선족 여자 두 명한테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조선족 친구가 바로 이제는 그 덩치를 이제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덩치가 이제 바로 와가지고 다시 그 카톡으로 이제는 그 남자 그 이제는 그 계좌를 이제는 모두 다 잃게 하겠다는 그 사람한테 이제는 막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나누는 걸 이제 전 뒤에서 봤죠. 그러면서도 저는 이게 맞아? 아니 이런 게 뭐야 이게 회사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정말 막아버렸어요. 그 1원을 넣어놓고 어떻게 뭐 신고를 하면은 계좌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좌 안에 있었던 3,500만 원이 그냥 바로 이제 묶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버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버려? 아 버려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옆에 조선족 애한테 이거 맞아? 이런 거 맞아? 라고 하니까 응? 뭐가? 저런 사람들도 있어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수롭지 않게 되게 종종 있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정말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당황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 제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막 네이버를 막 이런 걸 검색을 해보고 싶은데 그 조선족 애들이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감시 겸 일을 하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뭔가 검색하는 것도 좀 눈치 보면서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VPN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이버 일단 들어갔죠. 근데 진짜 그 상황이 너무 웃겼던 게 아직까지 너무 웃겼던 게 네이버의 그 헤드라인 그때는 뉴스가 그냥 크게 사진이 하나 이렇게 뜨면서 뉴스 제목이 나왔던 건데 그냥 네이버 바로 첫 화면에 청도 불법 스포츠 토토 대거 적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그냥 눌러봤어요. 그러니까 눌러보니까 그 내용이 청도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스포츠 토토 사이트 한국 경찰과 이제는 협업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다 잡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대거 적발. 그래서 몇십억 운영 사이트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소개가 이제는 막 설명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옆에 있는 조선족한테 이거 뭐야? 너 이거 봤어? 하니까 나도 이거 봤어. 아, 그 사람들은 너무 크게 운영했어. 그러니까 잡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왜 잡히는 일이야? 이거 뭐 불법이야? 이거 왜 잡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잡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여기로 오기 전에 친구들이 많이 걱정해줬다 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되니까 저도 이제 조금 의심 아닌 의심이 생겨서
그 회사 그 여자애한테 계속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만 좀 의심을 하는 식으로 얘기할 정도까지 왔을 때 마지막으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거 법에 어긋난 일 아니지? 라는 얘기를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친구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옛날 카톡으로 크를 막 크크크를 계속 적으면서 당연히 아니지 이거 정상적인 일이야 라고 얘기했던 게 있었거든요. 철수까지 믿었죠.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도 이 일이 생소하기도 했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 일을 아예 몰랐던 상황이었던 건지 몰라도 참 세상 물정 몰랐죠. 저는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하나의 그냥 직업이다. 근데 3일째 와서 그 뉴스를 보면서 잡혀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뉴스를 보면서 불법이라는 거를 안 거잖아요. 저 스스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왔는데 이걸 어떻게 도망가야 될지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다행히 저는 뭐 여권을 뺐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뭐 지인 이제는 자기의 그 결혼할 사람의 그 여자친구의 소개로 와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좀 프리하긴 했어요. 이제 좀 되게 저한테 뭐 퇴근할 때 이틀째 동안 100원씩 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나가서 뭐 먹으라고.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되게 나름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찰이 잡혀가고 막 이런 건데, 경찰이 잡아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해요? 불법인데. 이 일하자고 제가 지금 멀쩡한 직업을 지금 그만두고 온 상황이었으니까 너무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만 기다렸어요. 퇴근만. 빨리 그 여자애한테 카톡으로 따지려고. 그래서 일단 10시가 됐죠. 되게 그날은 되게 파란만장했어요. 막 그렇게 협박한 애도 있었지. 뭐 계좌가 묶였지. 근데 그때 퇴근 때 하필 이제는 제가 그때 왔을 때 누굴 이제 그만둔 사람이 있었기에 제가 그 자리로 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만두는 사람은 진짜 멀쩡히 퇴사하는 거였어요. 돈을 벌만큼 벌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그분은 그 불법인 걸 알고 그냥 진짜 돈 벌러 온 거예요. 돈을 진짜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은 아예 다음날 이제는 아예 한국으로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밥 사주겠다고 같이 나가재요. 전 지금 이제 따져야 되는데 빨리. 근데 일단 알겠다 한 다음에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밥 사줄 때 제가 그 밥집에서 이제 이 일을 얘기하면서 형은 얼마나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한 1년 넘게 일했대요. 그래 근데 도저히 그 덩치랑 성격이 안 맞아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는 근데 이 사이트 있잖아요. 이거 사이트 근데 운영하는 거 약간 그때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저한테 입을 딱 멈추면서 말을 멈추게 하면서 조용히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밥집에 제 뒤에 한국 사람 2명이 있었거든요. 젊은 남자 2명이. 저는 한국 사람 보니까 되게 반갑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큰 소리 얘기하긴 했는데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제 대화를 그냥 듣더라고요. 저희 대화를. 제가 사이트 막 이렇게 크게 할 때 그때 진짜 아예 그분들끼리 대화하는데 갑자기 제가 사이트 얘기하니까 대화를 멈추면서 제 대화를 듣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근데 완전 정색하더니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진짜 나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너 밖에 나갈 때 이런 얘기 하지 마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왜요? 이러니까
그때 그 앞에 있었던 남자들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일 거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신고할 수 있다. 여기는 서로서로 신고를 한대요. 그걸 제가 오늘 봤었던 뉴스를 이제 그냥 모른 척, 전 여기를 마치 아는 사람처럼, 이제 여기를 알고 온 사람처럼 얘기를 하면서, 아, 그럼 오늘 그 네이버 뉴스도 그랬던 거네요. 그럼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그 형이 얘기해 준 게, 보통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다 서로서로 신고해가지고 자기들만 일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제가 뭐 직업에 뭐 귀천이 없다고 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에 도착한 다음에 방에 들어가자마자 카톡 빨리 연결이 되라고 이제는 카톡을 계속 켰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 핸드폰으로 카톡이 안 돼요. 막아놔가지고 운 좋으면 열리고 운 나쁘면 계속 안 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좀 한 30분 정도 계속 안 되다가 카톡이 되더라고요. 그래가 바로 이제 그 여자애한테 막 얘기를 했죠. 너 이거 뭐냐? 너 이거 불법인데 너 나한테 이런 일을 지금 하게 시킨 거냐? 나 일 못한다. 나 지금 이거 절대 못한다. 나 그만두겠다. 얘기하니까 그냥 바로 읽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진짜 친절했거든요. 회사에서. 그랬던 애가, 아, 그럼 어쩌라고. 거의 이런 투였어요. 어쩌라는 걸까? 뭐 어쩌라고. 그러면 너 대신 지금 누가 오라고. 지금 갈 사람 없어. 너밖에 없었어. 회사에 너밖에 없었다고. 간다고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회사에 이미 남자들은 다 얘기를 했고 다 거절했고 그게 정상인 반응이었죠. 근데 저만 거기서 오케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 거절하니까 신입을 건든 거였죠. 갈 사람 없어. 너 그러면 거기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아니 나는 이 일이 이런지 몰랐잖아. 너 이거 뭐야? 이거 불법인데 뭐냐고. 이러니까, 아, 그러니까 어쩌라고. 지금 갈 사람 없다고. 그래서 제가, 나 이 일 못해. 나 이제 진짜 그만둘 거야.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어. 이러니까,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 카톡을 아예 안 읽더라고요. 그러고 대신 다음날에 왔어요. 제 얘기한 게 이제 그 덩치한테 들렸나 봐요. 당연히 이제는 결혼 사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완전 걔도 이제는 그 덩치값 하듯이 이제 완전 무서워진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는 얘 기분 어긋나는 말을 하면은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싶을 정도였어요. 걔가 저한테 이제 정색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너 일 모르고 왔어? 그래서 제가, 미안해, 나 진짜 일 모르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한숨을 쉬더라고요. 지금 사람 없어. 좀만 더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안한데 나 이런 일 못해. 그만두고 싶어.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제가 무슨 말 못해요. 이제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집이잖아요. 집이면서 회사잖아요. 같이 있어야 되는 애한테 밉보이면 뭐해요.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저한테 손해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최대한 빨리 구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날은, 이게 전 지금 불법 일을 동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계속 했죠. 일이 아예 안 잡혔어요, 그날. 근데 무슨 일이 오갔는지 그 조선족들이 이제 저를 바라보는 게 감시로 바뀌었더라고요.
제법 그래도 꽤 3일째까지는 친해졌거든요. 그런데 표정이 싹 달라지면서 그냥 저를 이제 계속 감시하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진짜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다음에 넷째 날은 진짜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 그냥 속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나가지? 라는 생각만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 덩치도 이제 화가 났는지 저한테 이제 맨날 퇴근 때마다 100원씩 줬거든요. 중국 돈으로. 근데 그건 안 주더라고요. 이제 뭐 삐졌는지 그랬는데 아무튼 저도 이제 퇴근한 다음에 바로 이제 방에 들어간 다음에 또 이제 바로 또 카톡을 이제 했죠. 근데 또 운 좋게 그날은 바로 카톡이 됐어요. 그냥 그 여자랑 막 얘기를 나눴는데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굴 구했냐, 어떻게 구했냐 라고 물어봤죠. 걔 있잖아. 그러면서 얘기해 준 게 같은 회사에 저랑 친했던 동갑내기 꽤 그 회사에 오래 다닌 친구였거든요. 남자였는데 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멀쩡한 애가 걔가 왜 여기 멀쩡히 다니던 애가 왜 여기로 오냐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안 온다며, 네가 지금 안 한다며, 여기 그만둔다며. 그럼 어떡해, 한 명 구해야지. 걔가 온대. 걔 이번 주에 올 거니까 어차피 지금 퇴사 처리 다 할 거니까 너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랑 진짜 친했던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여기 올 때 심지어 성별까지 줬어요. 이 일이란 건 모르죠. 그냥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암암리에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이제는 성별을까지 해줄 때 막 그렇게까지 있었던 되게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온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그 친구한테 카톡을 했죠. 너 혹시 여기 온다고 했어? 라고 하니까 야 여기 거기 되게 좋던데? 급여도 너무 괜찮고 그래서 나 여기 그냥 그만둔다고 했어.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일 너무 잘하던 친구였거든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 너 여기 안 오면 안 돼?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조금 안 좋게 들렸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여기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싫냐고. 네 거기 일 못해가지고 그만둔다며. 그럼 내가 가는 건 뭐 싫어? 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배 아파하는 것처럼 들렸나 봐요. 그래서 전혀 그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얘기를 했죠. 어, 이 얘기를 그 여자애한테는 절대 하지 말고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여기 정말 안 왔으면 좋겠어서 얘기하는 거야. 진짜 너를 위해서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조금 느낌이 이상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는데? 왜?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도 그 여자랑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순간 저는 또 상상한 게 제가 그러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거의 어, 이 친구를 살린다고 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처음에 생각했던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커서 그 친구한테 계속 진짜 너를 위한 말이야. 진짜 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애둘러서 얘기하는 게 혹시 그거 도덕적인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그래서 너한테 오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그 회사 빨리 다녀.
그냥 빨리 퇴사하지 않겠다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다음에 바로 그 여자의 카톡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밤에. 너 지금 방금 걔랑 무슨 대화 나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대화를 나눠? 안 나눴어. 그러니까 얘 지금 거기 안 간대잖아. 너 무슨 얘기 나눴지? 이러니까 내가 바보야? 난 지금 누가 꼭 바로 그만두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내가 걔한테 무슨 얘기를 해? 오면 그냥 뒀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죠. 아, 걔 그만 안 온다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건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나 지금 진짜 그만두고 싶어. 진짜 부탁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지금 이젠 진짜 사람 없어. 그럼 너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온다니 니는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어차피 지금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일할 거였어. 이러는 거예요. 그 남자랑 그 덩치랑 12월 말에 결혼할 거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로 와서 이 일을 할 생각이긴 했대요. 이미 걔는 이 일을 다 아는 거죠. 근데 그때 기준으로 12월이면은 거의 한 달 반이 남았거든요. 근데 뭐 기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루라도 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정말 정말 최대한 빨리 제발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근데 이제는 걔는 이젠 짜증으로 아예 말투가 다 바뀌었죠. 어떡하라고 기다리라고 막 이러면서 막 짜증내고 막 그런 거죠. 이제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친구를 살리고 나는 또 여기에 갇혀 있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이제 5일째가 왔죠. 근데 그때 잠을 잘 못 잤어요. 거의 새벽에 깼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왜 애들을 왜 맞춰주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망치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새벽에 진짜 무슨 정신인지 짐을 막 챙겼어요, 그냥. 근데 딴에 또 머리를 쓰겠다고 캐리어에 짐을 싸면 너무 티나잖아요. 캐리어를 들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티 안 나게 도망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벽에 어차피 방이 멀어서 안 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 조용하게 그 이불 보따리가 되게 컸어요. 그 투명색으로 되어 있는 이불 가방 같은 거 아시죠? 그 가방이 되게 컸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여기 오겠다고 산 새 옷이랑 이런 게 너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깝기도 하고. 지금 보면 철없죠. 그냥 진짜 그냥 맨몸으로 와도 시원찮을 판에 그걸 또 챙기겠다고 새벽에 그걸 막 챙긴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담았어요. 그냥 다 담고 그냥 생활복 정도만 남긴 다음에 이제 출근 시간만 기다렸죠. 출근 시간에 맞춰서 항공권 끊으려고요. 그때가 금요일이었거든요. 제가 항공권을 스스로 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왔을 때도 여기서 끊어준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서 뭐 검색하면 알려주겠지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10시에 딱 되고 일단은 5일째가 되니까 인수인계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그 친구가 안 봐주더라고요. 너무 좋은 시기였어요. 오늘 마치 도망가라는 계시 마냥. 그래서 일을 하는 척 하면서 네이버를 들어갔죠. 근데 이제는 옆에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아니지. 그 조선 족 애들이
그날 진짜 신기했던 게 항상 감시했거든요. 그 3일째부터 계속. 근데 한 명은 갑자기 오니 너무 졸렵대요. 그러면서 엎어져 자고 있고, 한 명은 갑자기 오늘 장염이래요. 그러면서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보면은 엎드렸을 때 걔가 한 명이 화장실 가면은 저를 감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때다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또 타이밍을 봤어요. 그 한 명이 엎어지고 한 명이 화장실 가는 그 타이밍을. 그때 바로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무슨 정신이 몰라 그냥 항공권 이렇게 검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출발지 뭐 도착지 이렇게 했을 때 대련 서울 이렇게 딱 치고 검색을 누르니까 쭉 뜨더라고요. 그때 쭉 떴는데 너무 망연자실했던 게 다 매진이었던 거예요. 매진?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금요일이니까.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예약되기? 가장 첫, 그 위에 떠 있는 게 가장 첫 항공권이 예약되기로 되어 있는 게 4시 반? 이게 예약되기였더라고요. 그게 뭔지 몰라도 일단 클릭할 수 있게 돼 있길래 클릭을 일단 클릭했어요. 클릭을 하니까 뭐 일단 입금을 하래요. 입금을 하고 나와 있길래 입금을 했죠. 그리고 제 메일 주소 넣고 뭐 결과를 알려준다는 식으로 적혀 있어서 그걸 진짜 빠르게 했어요. 되게 처음 해보는 일이긴 하지만 뭐 일단 뭐 그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지금 그 상황이 생각나서 되게 흥분하게 되네요. 그 화장실 가고 걔가 엎어져 있는 그 시간이 되게 짤막하거든요. 뭐 5분? 4분? 이러니까 그 시간 내에 제가 얼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입금하고 그 사이트를 얼른 닫고 다시 이제 그 애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는 다시 또 이제 일할 때는 또 아무렇지 않게 일한 척하고 또 엎어져 있고 화장실 가면은 이제 제 메일함을 막 보면서 기다렸죠. 근데 계속 와도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 회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근데 이제 다행히 정말 그날은 애들이 감시를 아예 안 했어요. 그냥 한 명 계속 엎어져 있고 화장실 가고 이런 타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걸 틈날 때마다 볼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한 30분이 지났나? 메일을 딱 새로 고치면 딱 했는데 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항공권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 취소권이 생기면은 혹은 누가 또 예약한 게 입금이 안 됐을 때 그게 취소가 되면은 제가 이제는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지 몰라도 항공권 예약이 된 거예요. 4시 반으로. 그냥 진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계획도 없이 그냥 짠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 이제 한국 가게 됐네. 이제 어떡하지? 이젠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또 나름 머리를 쓴다고 핸드폰에다가 번역기 하나를 앱을 하나 켜놓고 내려놓고 그리고 항공권을 이 메일 들어간 거를 메일도 창을 내려놨어요. 그러면 일단 나가면 다 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밖을 나가야 되는데 구실이 없잖아요. 지금도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안 되고 근데 제가 그 3일째부터 그 뉴스를 본 이후부터 식음정폐를 했어요. 밥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진짜 아파 보이긴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감시가 좀 더 소홀했던 것 같긴 해요. 아파 보인 애가 일을 하니까 나름의 좀 그래도 인류애가 그 애들한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름 걱정해 줬거든요. 그날 그 5일째 이제는 애 한 명 졸렵다고 하고 막 이렇게 장염 있고 막 했을 때
한 12시 넘어서 이제 걔네들 이제 밥 먹고 딱 나오니까 이제 멀쩡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저의 시간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때 이제는 그 한 명한테 제가 그 아픈 편을 다지면서 항상 걔네들이 출근할 때마다 커피를 사왔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단지 앞에 커피숍이 좀 크게 있나 봐요. 카페가 크게 있다라는 거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는 괜히 친근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거의 이틀 넘게 지금 밥을 못 먹지 않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커피는 들어갈 것 같은데 커피 좀 사와도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너무너무 흔쾌히 갔다 오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게 왜 꿈이야 생시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커피만 먹고 바로 올게 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갔다 와. 너 지금 밥 한 끼도 못 먹고 우리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못 먹었거든요. 너 너무 아파 보이니까 그래도 뭐라도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물도 못 먹잖아, 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다. 그럼 나 커피 좀 먹고 바로 올게 하면서 생각을 딱 한 게 짐이 있잖아요, 저한테. 근데 그 짐 무조건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근데 딱 그때 타임이 한 명이 이제 화장실을 이제 밥 먹고 이제 화장실을 가고 한 명이 이제 밥 먹고 졸리다고 이제 또 엎어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 잠깐만 방에 옷 좀 갈아입을게 하면서 방에 들어간 다음에 제가 그 이불 보따리 투명 보따리 하나 챙긴 거 있었잖아요. 그 큰 거를 얼른 현관을 나와서 보니까 비상계단이 있더라고요. 비상계단 아랫집에다가 아래 계단에다가 두려고 딱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내려가가지고 그 이불 보따리를 내팽겨치고 다시 올라오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화장실 간 애가 현관에 나와서 그 비상계단을 이렇게 아래로 보면서 너 거기서 뭐하니? 이러는 거예요. 화나 있는 말투로.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잖아요. 누가 나가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황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그럴 때는 또 임기응변이 나름 돼 있나 봐요. 아, 내 방에 너무 쓰레기가 많은 거야. 근데 여기 비상계단 지금 보니까 쓰레기 여기 다 버리는 곳이더라고. 그래서 나 여기다 그냥 버렸지. 비상계단에 진짜 일반 쓰레기들을 그냥 막 버리더라고요. 중국 거기서는. 그래가지고 얘기하니까 걔가 그래 여긴 다 그렇게 버리더라. 버렸어? 빨리 와. 조심히 와. 이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죠. 계단이 진짜 길었거든요. 거기 이렇게 성큼성큼 올라가가지고 들어갔죠. 이제 저는 진짜 도망만 치면 되는 상황이에요. 짐도 나왔고 이제는 그 친구 그 조선 쪽 애들 계속 친구라고 하네. 3일 또 친하게 지냈다고. 조선 쪽 애들이 이제는 다시 이제는 활발해졌어요. 이제는 정신 다 차렸어요. 이제 오후에는 이제 일을 진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각 재고 있다가 제가 1시쯤에 이제 나 커피 좀 진짜 가야겠다. 커피 좀 먹어야겠어. 카페 좀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알았어.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제는 옷을 다 거기다 담아가지고 제가 입을 옷이 중국 옷처럼 보이는 어떤 막 되게 후질근한 패딩 하나랑 추리닝에다가 되게 신발도 없어가지고 스레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보기에는 의심을 사지 않는 패션이긴 하죠.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옷을 입고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그 아파트가 한 층에
두 가구예요. 그러니까 마주보면서 있는 집인데 그 마주보는 집에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그 아파트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가운데 엘리베이터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아랫집 계단으로 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아랫집에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이제는 그 짐을 챙기고 간 거죠. 그때부터 좀 뭔가 좀 허술했죠. 왜냐면은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또 도착하면은 막 되게 소리가 커요. 띵동 하면서 집에 그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는 딱 아랫집에 딱 있을 때, 아, 얘들이 엘리베이터 소리 안 나는 것 같다가도 이상하게 생각하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내려가면서도 또 생각한 게 그 집에 가정부가 음식 하시는 이모님이 있거든요. 근데 이모님이 항상 그 오후 시간대 한두 시 사이에 장을 보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 생각도 못하고 그 시간에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이모 만나면 이제 어떡하냐. 거기선 또 뭐라고 해. 이 짐 들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제가 짐을 들고 나왔을 때 항상 밤에만 나왔던 그 풍경이 익숙해서 그 낮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나왔죠. 나오니까 진짜 신기하게 그 저 멀리 제가 시력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저 멀리 이모가 장 봐오는 걸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근데 그걸 좀 보자마자 바로 차에 숨어가지고 그 이모가 이제는 들어갈 때까지는 지켜보다가 와 그땐 진짜 소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거 보고 그냥 바로 이제는 제가 나간 곳이 그때 한번 그만두는 형이 그만두는 형이 밥 사준다고 나간 곳이 반대쪽이었는데 거기가 좀 술집가 겸 밥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길 가면 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한 번도 안 가본 반대쪽으로 갔어요. 반대쪽은 한 번도 가봤는데 심지어 낮이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러고 딱 가니까 엄청 번화가더라고요. 사람들도 엄청 많고 백화점도 엄청 많고 이런 곳이었구나. 와, 이런 양지에 그런 음지가 있었던 거야. 그런 불법적인 곳이 있었던 거야. 생각을 이제는 도망치면서 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근데 걔네들이 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속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죠. 조선족 애들이 아래 내려갈 때 걔 못 봤어요?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막 하면서 막 그 무거운 그 이불 보따리 같은 걸 이제 들면서 나왔는데 좀 엄청 긴 마치 어떤 정거장 같은 정류장 이런 줄이 엄청 긴 곳이 있는 거예요. 뭔가 쎄한 거예요. 설마 저기가 택시 줄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맞는 거예요. 근데 줄이 정말 길었어요. 요것만 기다리더라도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은 기다리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그 줄 앞에 더 계속 그냥 걸었어요. 그냥 그 앞에서 타려고. 근데 안 잡히겠죠. 당연히 택시들은 거기가 택시 줄인데 누가 그 앞에서 택시를 태우겠어요. 근데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어디 떠날 것 같은 모습이 보이긴 했나 봐요. 짐 보따리 같긴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조금 그 줄 더 앞에 이렇게 걷는데 택시가 제 앞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타라고. 그래서 저는 바로 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야심차게 번역기를 딱 올렸는데 생각한 게 그 집에서는 와이파이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여기 로밍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데이터가 안 터지는 거예요. 번역기가 안 켜진다는 거죠. 일단은 막 택시기사님이 천천히 가길래 일단 가시라고 앞을 막 다급하게 가리키면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저씨가 갸우뚱 거리니까 제가 이제는 그때 그래도 200원 받았잖아요. 그 밤에 먹으라고
다음날에는 삐져서 안 줬지만 그래서 그 돈을 보여주면서 돈이 있으니까 가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안심했는지 일단 가더라고요, 빠르게. 한창 제가 그냥 계속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한국말을 하는 이제 외국이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그 사람도. 그분도 이제 외국인이라는 건 알았는데 어디 가는지 얘가 얘기를 안 하니까 한 20분 정도 됐을 때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중국어는 못하고 뭐 할 줄 아는 거는 뭐 이게 지금 맞는 말은 모르겠지만 뭐 워시 한국어런 나 한국인이다. 뭐 한국어 뭐 이런 얘기밖에 못하죠. 뭐 에어포트. 근데 여기 이제 영어를 아예 못 알아듣는 건 알았거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막 에어포트 얘기해도 몰라요. 전혀 몰라. 그래서 뭐 비행기를 얘기해봐도 모르고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번역기를 켰던 건데 못했던 거니까 제가 준비를 못했던 거죠. 사실 비행기 그 단어를 외웠는데 까먹었어요. 오면서. 아무튼 그러다가 큰일 났다. 근데 그 순간 또 여기서 도망쳤는데 또 이 아저씨가 나 잡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모두가 이제는 다 의심스러워. 그래서 진짜 무섭거든요. 길을 가는데 그 중국에 되게 낯선 길을 가는 거고 어디로 다 갈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아저씨가 다행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분이었고 이제 좀 이상하니까 이제 내리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디 막 이렇게 갓길 쪽으로 가는 걸로 느껴져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앞으로 계속 가라고 했는데 이젠 그것도 안 먹혀요. 그런데 너무 진짜 신기하게 택시 그 유리창 앞으로 비행기가 한 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깨 이렇게 기사님 이렇게 치면서 저거라고 저거라고 한국어 저거라고 웅웅 하면서 저도 이제 그 비행기를 가리키니까 그 기사님이 이러면서 알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또 쌩쌩쌩 가더라고요. 이미 40분 정도 이제는 됐어요. 이미 이제는 거기서는 얘 왜 안 와? 이 시간쯤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택시 기사님도 다 알고 하니까 이제는 저 돈 있는 것도 아니까 이제 안심을 해서 막 이제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련공항에 도착했어요. 근데 내려주신 곳이 하필 국내선이에요. 국제선을 찾는 것도 꽤 시간이 걸렸어요, 막. 그래 이미 이제 여기서는 저는 이미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네들의 눈치를 채면 챌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는 그 기사님한테 100원 드리고 지금 100원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핸드폰 항공권도 켜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리번거리니까 와이파이 표시가 되어 있는 음식점이 있는 거예요. 핫도그 집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배가 너무 고팠고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갔죠. 근데 핸드폰을 키니까 와이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와이파이 들어가가지고 번역기 켜고 번역기로 이제 제가 좀 질문할 대답들 미리 이제 스샷 해놓고 그리고 항공권 바로 또 스샷하고 이제 대입하고 안 되는 거 아니까 메일 들어가가지고 항공 스샷하고 근데 그 사이에 거기서 카톡이 되더라고요. 카톡을 봤는데 그 여자애가 너 뭐하냐?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젠 다 안 거예요. 딱 몇 분 안 됐거든요. 그 카톡이.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온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안 거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제는 걔네들이 여기서 오는 것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는 지금 출국을 하는 데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남은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려고 다 준비돼 있으니까 들어가려고 딱 국제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앞을 아예 공안이 막아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좀 비행기 많이 타러 다니니까 알지만
국제선을 막아두는 거는 진짜 흔하지 않잖아요. 거기는 국제선을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있어요. 입구가. 근데 입구를 아예 막으면은 그 자체를 못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제는 그 항공을 딱 보여주니까 시계를 가리키면서 아직 안 됐다. 그러면서 알려준 게 30분 전에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 말이 안 되네. 근데 그때는 뭐 이런 건 처음이었으니까 아 여기는 그렇구나. 근데 공안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어떡해. 그럼 암만 계산하더라도 지금 1시간을 내 여기서 피해 있어야 되는데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제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같이 캐리어를 모아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테스트 차원으로 거기다 이렇게 두고 좀 멀리서 지켜보니까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다 두면은 괜찮겠다 해서 거기다 둔 다음에 저는 이제는 그 아래 입국장에서 기다렸어요. 아래 입국장이 그냥 바로 아래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의자에 거의 숨다시피 해가지고 엄청 심장 쿵쾅쾅 거리는데 다행히 또 입국장은 와이파이가 또 되더라고요. 그냥 무상으로. 그래서 그때 막 제 친구들한테 나 지금 도망쳤다 하니까 친구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기어코 도망쳤냐? 얘기 안 하고 도망친 거냐? 하니까 맞다. 그래서 막 심장이 너무 쿵쾅 뛰는데 너무 다행히 그때 친구 한 명이 자기도 일하는 상황인데 제가 엄청 이런 거에 되게 소심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되게 침착하게 하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걱정하지 말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가지고 저는 그래도 되게 걱정되잖아요. 그 덩치가 이제는 눈이 돌아 있을 거잖아요. 잡히면은 걔는 중국어를 엄청 잘하는데 공안이 있다 한들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면은 나는 뭐 그냥 바로 걔가 그냥 잡아가는 걸로 끌고 갈 거고 나는 잡혀가는 순간 죽는다. 그냥 맞아 죽을 거다 나는.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냥. 관광비자로 온 거고 그냥 여기 와가지고 죽었다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이 중국의 넓은 땅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내가 만약에라도 한국에 도착하면은 어 너한테 1541로 전화를 할게. 그때는 아예 한국 돈이 전혀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너는 그냥 받지 않아도 돼. 1541에 네 전화가 오기만 하면 돼. 만약에 근데 안 오면 우리 엄마한테 이 얘기 한 다음에 신고해달라고 해줄 수 있어? 얘기했죠. 이게 친구가 신고하는 것보다는 가족이 신고해야 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당황하면서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해줄게.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근데 너 일단은 울지 말고 침착하게 너 잘 도망칠 거야. 잘 할 수 있어. 어 그리고 만약에라도 걔 맞추면은 그냥 큰 소리로 외쳐. 한국 사람 있겠지. 한국행인데 누구든 있겠지. 한국말 하는 사람 무조건 있겠지. 도와달라고 무조건 외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위안이 됐어요. 정말 고마웠죠. 아직까지 잊지 못해요. 그때 그 상황과 제가 너무 막 숨 막히고 울 것 같고 심장이 막 너무 쿵쾅쾅거렸을 때 도와줬던 그 친구는 정말 잊지 못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는 1시간이 됐어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정말 심장 떨리듯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많던 사람들은 이제는 들어간 거죠. 국제선으로. 저도 이제는 들어가려고 제 짐을 딱 보니까 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챙겨간 그 무거운 짐이 없는 거예요. 조금 진짜 어이없긴 했는데 애초에 챙겨오지나 말걸 이 생각도 했지만 그거를 찾으려면 찾겠지만 지금 그 상황은 진짜 안 됐거든요.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거를 찾을 상황은 아니란 걸 아니까 그냥 그래
이 투명 비닐백에 그 좋아 보이는 물건들이 가득 담겨 있고 잠금도 없는데 나 같으면 그 사람들 열어서 나눔했겠다, 나눔 하면서 생각했죠, 속으로. 아휴, 막 이러면서 들어갔죠. 이제 공항도 없어요. 그냥 아예 그 입구를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니까 엄청 넓은 거예요. 티켓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저기 멀리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멀리 가는 길 사이사이에 의자들이 엄청 많아요. 양옆으로. 그래서 그 덩치가 저기에 그렇게 앉아있고 영화 마냥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진짜 그것도 무섭겠다. 제가 그때 설명 듣기에 그 가는 형한테 듣기에 여기도 조폭이 운영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대동했으면 난 진짜 죽겠다. 그 생각으로 진짜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나름 달리기가 좀 빠르거든요. 그냥 그 쓰레빠로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까지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한국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색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진짜 초라했거든요. 근데 막 그 앞에 있는 분한테 excuse me 하니까 네? 이러니까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항공권 끊으면 되나요? 맞아요. 한국 가시는 거예요? 되게 젠틀하셨어요. 그냥 어떤 비즈니스 마치고 가시는 분 같은 느낌이어서 그분한테 제가 근데 사실 항공권 처음 끊어보는데 이거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분증 이런 거 다 챙겨 오셨죠? 여권 챙겨 오셨죠? 다? 이러니까 네. 그리고 항공권도 이거 스샷이긴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돼요. 이래가지고 그분이 다 도와줬어요. 그냥 그 항공권 끊을 때 중국말로 막 하면서 사실 뭔가 부족한 게 있긴 했었나 봐요. 근데 막 얘기해주고 나니까 진짜 항공권을 끊어줬어요. 근데 사실 그때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혼자였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그분한테 진짜 고마웠죠. 그래서 제가 막 연신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고맙다고 하면서 인사드리고 같이 이제는 그 들어가는 곳까지 같이 이제는 딱 도착했는데 뭘 또 적으래요. 제 행색이 너무 이상해서 그런지 뭘 적으래요. 근데 그분은 안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사람 이거 안 적는 거다라고 했는데도 저는 적어야 된대요. 그래서 뭔가 행색이 뭔가 이상해서 뭔가 적으라는 건지 몰라도 적었어요. 막 열심히 뭔지 모르지만 막 열심히 적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분 그 적으라고 막 저한테 막 이제는 화내면서 막 얘기했던 그분까지 통과하고 간신히 전 비행기에 도착했죠. 비행기에 이제는 탔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진짜 그 날이 마지막 정말 최최종 하늘의 어떤 계시였던 것 같아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너 이때 이제 진짜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 딱 맞아 떨어졌고 그래서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 제가 너무 경황이었고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갑도 없었거든요. 그냥 여권 이런 거밖에 없었고 그때 그 인천공항 왔을 때는 그 교통카드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충전한 금액이 또 아예 없고 막 그래가지고 일단 1541로 친구한테 전화를 먼저 했죠. 그러니까 친구가 바로 받자마자 야, 너 도착한 시간이 너무 다르잖아. 그러니까 제가 또 시간을 잘못 알려준 거예요. 야, 너 엄마한테 내가 너 신고하라고 했었는데 어떡해?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일단 나 도착한 거 너한테 먼저 알려주려고 전화한 거고 나 엄마한테 바로 전화할게 한 다음에 바로 끊고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엄마가 1호사이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니까 이제는 그때 엄마 딱 받대. 그때 한 3초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 2초인가? 엄마 나 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1호살 또 한 다음에 다시 엄마 나 하니까 그때 받아요. 그래서 엄마 나야 하니까 막 이제 욕을 하면서 엄마가 막 하면서 야 너 뭐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또 지금 그래서 어디야 그러니까 나 공항이야 이래서 도착한 거야? 나 지금 너 신고하려고 지금 바로 신고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직전에 지금 신고하려고 딱 했을 때 1호살로 전화가 왔던 거예요, 제가. 와, 또 이제 막 이런 상황이 이제 생각이 나면 막 흥분하게 되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에 도착하고 제 사정을 다 듣고 가족의 결정은 한 달 동안 밖에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한국에도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너 주민등록증 그때 사진이 있으니까 잡아올 수 있다. 너 나 해코지당 할 수 있으니 집에만 있어라.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저의 취업 사기 얘기는 끝이 났습니다. 사실 그때 이후로 그런다면 사람에 대한 좀 의심이 되게 좀 많이 심해지기도 했어요. 좀 사람 말을 한 번 더 걸러서 듣는, 사실 그게 일반적인 건데 제가 너무 사람 말을 쉽게 믿고 했던 게 심하긴 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뉴스를 보고 느꼈던 게 뭐 대학 동기들이 뭐 대학 선배가 알려줘서 간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고수익 단기간 알바 이러면서 정상적인 일은 제 생각엔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좀 달콤한 뭐 현혹되는 말들로 이제는 유인할 수 있겠지만 꼭 현명하게 단호하게 잘 대처해서 절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